안녕하세요.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대학 동기에게 별 시덥잖은 이야기를 들어 하소연도 할 겸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우선 저는 그럭저럭 여유로운 집안에서 아쉬운 것 없이 자란 평범한 여자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충분히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고, 조금 오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 역시 나름 모난 곳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머리가 특출나게 좋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 졸업도 했고 순조롭게 취업도 했습니다. 뛰어난 미인은 아니라도 나름 이쁘고 인상 좋다는 이야기도 들으며 남들 다 하는 연애도 몇 번 해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소하게 살림 하나씩 장만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기도 했던 그야말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기만 할 줄 알았던 제 인생에도 커다란 굴곡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법 사업 규모도 있고 그랬다가 조금씩 힘들어져서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튼튼하고 견실한 회사로 잘 경영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죠. 왜 그런 거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여느 때처럼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는데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사람들 찾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치고 연출이고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더라고요. 아니, 인생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넋이 나간 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이젠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집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보답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리 아버지의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부도가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동업하시던 아저씨가 돈이며 물건이며 분식회계를 해가지고는 죄다 횡령을 해서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도 하고 찾고는 있지만 설령 잡는다고 해도 당장 오늘 내일 안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도 외국으로 도망간 거라 못 찾을 가능성도 높다고.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랑 한두 해 아시는 사이도 아니었고 가족끼리도 꽤 친해가지고 같이 놀러도 가고 외식도 자주 했었는데 아주 작정을 하고 저지른 건지 집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 앉았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던데 그런 거 없고 정말 한순간에 현실이 싹 뒤집어지더라고요. 빚쟁이들 가고 엄마는 아빠를 붙들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 우시고, 아빠는 힘들게 끊었던 담배를 꺼내 들고는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는데 솔직히 그때는 앞길이 막막했어요. 당장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갑자기 다 들이닥쳐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그래도 어쨌거나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거래처에 대금도 줘야 하니 결국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와서 빚잔치를 했어요. 그러고도 다 갚지를 못해서 집 팔고 차 팔고 무슨 8, 90년대 드라마 마냥 반지하 월세로 온 가족이 도망치듯 이사하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할 곳도 결정이 된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벌 쥐꼬리만한 돈으로는 어떻게 우리 가족 생활이나 겨우겨우 하면서 이자 낼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냐, 죽으란 법은 없지 않겠느냐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그 상황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것도 또 어떻게 버티고 이를 악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엄마가 좀 힘들어 하셔서 한동안 자리에 몸져 눕긴 하셨지만 이내 털고 일어나셨고, 두 분 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 찾아서 결국 일자리도 구하셨고요. 다만 두 분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 다시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기가 힘이 드셔서 결국 구할 수 있는 일이 청소, 파출부, 경비원 같이 체력이 많이 드는 일밖에 없으셨어요. 제가 그런 일에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적응을 했다고 한들 큰일을 겪고 나시니
몸도 마음도 다 지치신 상태에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솔직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그만두시라고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냥저냥 제 월급으로 빚 갚고 생활을 하기에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근근히 갚아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다달이 나갈 월세며 관리비, 식비 등등 생활에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쓴다고 해도 턱도 없이 부족하니 별 도리가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두 분이 하시는 일을 줄이고 싶어서 회사 끝나고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아르바이트 해봤자 얼마나 더 벌겠어요. 그냥저냥 식비랑 생활비가 아주 조금 더 여유 있어지는 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두 분 앞에서야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옛날처럼은 아니더라도 일 안 하게 해드리겠다고 씩씩하게 굴었지만 솔직히 종종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졌어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모으던 돈도 전부 다 쓴 상태인데다가 앞으로 남자친구랑 결혼은커녕 결혼 자체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물론 결혼이라는 게 꼭 인생에서 필수는 아니라고들 하지만 제가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나름 결혼에 대한 꿈도 키워나가던 중에 이런 일이 닥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원망스럽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부모님께선 이날 이때까지 저를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셨고 지금 제가 그래도 번듯한 회사 다니고 건강하게 잘 큰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약 없이 하루하루 살기 바쁜 날을 보내고 있던 차에 작은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주 가끔 통화를 할 때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봐야 명절 때나 친척 어르신분들 생일 같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나 안부 겸 해서 연락했었는데 조금 놀랐었죠. 바로 통화를 했던 건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중에야 발견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저보고 대뜸 혹시 선볼 생각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이 쑥대밭이 돼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선이라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지금 당장은 그럴 계획도 여유도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작은 어머니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버지 사업하실 때 거래처 사장님인데 그냥 작은 사무실 아니고 중소기업이야. 네 사정 들으시고 전부터 호감 있었다고 은근히 내비치시더라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순간 누가 뒤통수라도 때린 것처럼 머리가 띵 하니 울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거래처분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부분 다 나이가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 아들도 아니고 사장님과 선을 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저보다 우더른이시니 뭐라고 단박에 지르지는 못하겠고 그럼 그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느냐 결혼은 혹시 하셨었느냐 여쭤봤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오해한 거겠지 하면서요. 근데 세상에 제 나이가 그때 27이었는데 그 사장님 나이가 42로 저보다 15이나 많으시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미 결혼도 한 번 하셨다가 이혼도 하셨고 애도 하나 있는 돌싱이고요. 정말 험한 말이 혀끝까지 튀어나왔지만 꾹 눌러 참으며 삼켰어요. 가뜩이나 힘든 어머니 아버지 근심거리 늘려드릴 일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실수하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되뇌이면서요. 일단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가는데 어찌나 분하고 서럽던지. 그렇잖아요. 아직 전 30도 안 됐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는 사회초년생인데 애까지 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라니. 이게 무슨 쌍팔년도 드라마도 아니고 사람을 무슨 소 팔듯 그렇게 중매를 하다니. 차마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당장 떠오르는 건 남자친구였는데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사실 아직 우리 집이 그렇게 된 줄도 모르는 상태라 내 마음 심란하다고 징징거리며 이런 폭탄을 터뜨릴 자격도 안 되었으니까요.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가 당장 너무 힘이 드니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할까? 날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나라도 같이 보듬어주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해주지 않을까? 하면서요. 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자친구도 저도 이제 27 사회초년생. 결혼도 무겁게 느껴지는 나이인데 빚더미에 오른 우리 집안을 함께 일으키고 도와달라니.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집안 사정도 말하지 않았던 건데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예의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짓은 더더군다나 아니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순간 작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만 머리를 맴돌았어요. 결혼하면 너희 집 못 본 척 하시겠니? 내가 은근슬쩍 떠보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 그렇게나 화나고 분했으면서 자존심 상했으면서 사람이 참 간사하죠? 저도 알아요. 돈 없다고 자존심 없는 거 아니라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대로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기도 힘들 텐데 결혼은 현실이라 연애할 때랑은 또 다르다고 하던데 그런 갖은 변명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에요. 매일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신 엄마가 허리며 어깨가 아프다고 끙끙 앓으시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 한밤중에 발소리를 죽이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시며 한숨 쉬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싫었어요. 그깟 돈이 뭐길래 두 분이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 고생을 하셔야 하나 싶고 당장이라도 그 사기친 놈을 잡아다가 후려치고 싶고 며칠 뒤 결국 저는 망설임 끝에 작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번 만나나 보겠다고. 아직 마음은 못 정했지만 그래도 만나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만날 날짜와 약속 장소가 잡히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말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최소한 제가 좋아해서 사귀었던 사람에게 마지막 예의는 지키고 싶어서요. 물론 이미 혼자 다 결정해놓고 이제와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만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말하고 헤어지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선을 보기로 했다는 제 말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난 일,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조용히 입을 다물더군요. 그래도 최소한 조금은 저를 붙잡거나 슬퍼할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끝나고 정면으로 마주한 남자친구의 얼굴은 무척 낯설었어요. 마치 완전히 모르는 타인을 보는 것처럼 그간의 다정하고 애정 가득하던 얼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무표정하고 냉정한 얼굴의 남자만이 앉아 있었죠.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됐어. 미안해. 알았어. 헤어지자. 그래도 3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별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나 의심이 들 만큼요. 아니 어쩌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너무 세상을 쉽게 봤던 걸까요? 저는 도망치듯 커피숍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침착하고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아빠의 회사가 부도가 난 그날 이미 끝을 예감하고 있던 연애였기 때문이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인생에 내려진 시련이 걸러준 또 하나의 몹쓸 인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냥 그날은 입맛이 무척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법이라고 하던가요? 남자친구와 그렇게 허망한 이별을 하고 만난 그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좋은 분이셨습니다. 비록 저보다 15살이나 나이가 많으셨지만 지나치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도 않았고 하지만 또 그 나이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세련됨과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참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 또래의 남자들만 만나오던 저로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참 색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속물같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집안이 그렇게 기울어지고 1,000원, 2,000원도 아쉬워 2번, 3번 생각하고 쓰던 저로서는 너무나 오랜만에 갖는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무리해서 좀 더 어른인 척 할 필요가 없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도, 몸에 배어있는 매너도 전부 다 포함해서 말이죠. 처음엔 한번 만나나 볼까 하던 일회성 만남이 다음과 그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도 여유지만 우린 생각보다 대화가 참 잘 맞았고, 특별히 어딘가를 꼭 가지 않더라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혹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정말 수많은 주제로 긴 시간을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만나왔던 남자친구들을 모두 떠올려봐도 이렇게까지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제가 고전 문학과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취미까지 잘 맞으니 연주회를 간다던가 가끔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던가 하는 제 또래의 남자아이들은 그다지 즐기지 않는 데이트도 하기 무척 편했고요. 그렇게 저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조금씩 애정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가끔은 숨이 막힐 만큼 벅찬 그런 감정은 아니었지만 잔잔한 만큼 따뜻했고 또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랑이었어요. 아, 이분이라면 애끓는 사랑이 아니라도 평생을 존경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사랑이요. 결국 저는 그분과 약 6개월가량의 만남을 지속한 끝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을 소개하던 날 부모님께서 좀 많이 놀라시긴 했지만 시간을 가지고 잘 설득해 허락도 받았고요. 결혼식은 남편의 나이도 있고 저도 요란스러운 건 싫어서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하고 친인척들끼리 모여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게 부끄러워서는 아니고 괜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된 거지 그게 뭐 대수인가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잘 살고 있는데 대학교 때부터 저를 유난히 싫어하던 동기 중 하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네 집 부도 났었다는 거 진짜냐고. 지금 동기들 사이에서 너네 집 부도 나서 집이고 차고 싹 다 팔고 월세 들어갔다고 소문이 났다고.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대뜸 전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참 어이가 없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그랬었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학교 다닐 때 사치하고 그럴 때 알아봤다 면서 갑자기 사람 속을 마구 긁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맹세코 사치를 해본 적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버지 사업이 건재하실 때 어머니와 같이 백화점에서 옷도 사입고 그러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 저희 집이 감당도 못할 명품을 산다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 집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써오던 옷값이나 구두값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정말 실감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동기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서 산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죠. 아무튼 예의가 없는 것을 뛰어넘어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한술 더 떠서 이것저것 마구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냐? 너 남편한테 잘해라. 네가 지금은 한창 어리고 파릇파릇하니까 데리고 살지 그렇게 돈 많은 남자가 아무것도 없는 너랑 왜 결혼을 했겠냐? 등등. 결국 참다가 못해 너랑은 다르게 이쁘고 착하니까 데리고 살겠지 라고 쏘아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전화가 몇 번은 더 걸려왔지만 바로 번호를 차단한 다음 카톡까지 차단하고 삭제했습니다. 근데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말 제 남편이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그냥 단순히 대화가 잘 통하고 취미가 같아서 결혼을 했다기엔 의구심도 들고요. 그러다 문득 작은 어머니께서 제 남편이 전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전부터라니. 아버지께서 사업하실 때 주 거래처이다 보니 가족끼리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은 두어 번 있긴 했지만 남편과 저의 접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대화란 주로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가끔 어머니의 적절한 호응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저는 보통 조용히 예의 바르게 식사를 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붙들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소파에 앉고는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전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만나기 전부터 혹시 내게 마음이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어색하게 웃고는 저를 처음 보았던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우리 가족들이 처음으로 식사를 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해서 1층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리어카를 끌고 건널목을 건너오시는 도중에 신호를 받고 서 있던 차 하나가 빨리 안 지나가느냐며 할머니께 욕설을 퍼부었답니다. 리어카에는 짐이 꽤 많이 실려 있었고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신지 한쪽 다리를 절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힘에 부쳐서 빠르게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갑자기 그 차 옆에 있던 차에서 웬 여자가 하나 내리더니 할머니께 욕설을 퍼붓는 차를 향해 아니 할머니께 왜 그래요? 1, 2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 못 참아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같이 싸우더랍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리어카를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로 기세 좋게 끌고 가더니 아주 저승길도 먼저 추월해서 가시지 그러세요?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저였다고. 이야기를 듣는 중간부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어이가 없던지. 아니 저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봤을 때부터 끌렸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 정도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누군가는 괄괄하다고 할 만한 제 성격에 반했다고 하니 솔직히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남편의 돈을 보고 자리에 나갔지만 나중에는 인품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처럼요. 저는 남편에게 혹시 다른 사람이 물으면 그냥 이뻐서 결혼했다고 해요. 라고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저의 말이 재밌었는지 껄껄 웃었지만 이내 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똑같이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요. 어차피 주변의 소문에 크게 휘둘리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 저희 두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니 소문은 다시 잠잠해지고 저를 부러워하는 동기들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어찌나 자상한지 아직도 일주일에 두어 번은 외식을 하고 기념일엔 꽃다발이나 화분을 사들고 온다고 하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가끔은 남편의 흰머리를 보며 영감님이라 부르며 약을 올리기도 하고 가끔은 세대 차이가 난다며 핀잔도 주면서 여느 부부들처럼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말이죠. 비록 시작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 곁을 지키는 이 남자가 진짜 제 삶의 평생 반려자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